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비트코인이 갈까 말까 한 상황, 그리고 언제 더 많이 폭락할지도 모르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불안한 감도 아마 되게 많으실 거고,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상승장인지 이것에 관해서 이제 무감각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진 코인이 시세 진폭이 많이 없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관해서 이 사람은 진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였는데, 제가 오늘 몇 가지 아니면 몇 가지 이제 소스를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제 현재 상황을 보여드리고 앞으로 대충 어떻게 흘러가겠다라는 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각자 이제 개인의 판단인데,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현재의 상황이 SV가 찔끔 상승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SV가 상승을 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상승장의 시작을 SV로 바라보기도 하고, 또 하나 반대로 볼 때 상승장이 막 이렇게 어느 정도 있었을 때, 그리고 상승장이 끝나는 거를 마침표를 찍는 게 사실은 SV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예전에, 지금서부터 한 몇 년 전에, 몇 년 전 같은 경우는 상승장이 막 이렇게 있다가, 전체적으로 상승장이 있다가 마감이 될 만하면 알트코인들이 막 이렇게 꺼져요. 비트코인도 살짝 하락을 하고, 그리고 나서 G캐시 같은 이런 익명성 코인들 있잖아요. 이런 게 몇 가지로 나눠져가지고 거대한 자금들이 피아트머니로 빠져나갔든가, 아니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환전해서 빠져나갔던가, 그렇게 예전엔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SV가 일단 상승해준다는 자체가 사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비트코인이 현재 13,000달러대에서 어저께 이제 14,000달러까지 갈까 말까 이런 상황. 그러니까 13,300달러 가면 사람들이 이제 14,000달러 정도를 이렇게 금방금방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최소한 아무리 못해도 올해 연말까지 13,800에서 14,000달러 부근까지는 갈 거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라지캡 마켓에 있는 그런 알트코인들 있죠.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그리고 미들캡, 특히나 이제 로우캡 마켓에 있는 요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진폭을 많이 못 그리는 현재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알고 보면 저는 알트코인들이 상승하는 시작점에 거의 스타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를 제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릴 뿐이니까. 그리고 나서 알트코인이 좀 어느 정도 진폭이 있고 완만한 상승세를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비트코인이 그려 나가면서 전체적인 아마 코인 시장의 훈풍이 돌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그리고 비트코인이 폭락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 근래 이제 크립토 퀀트라는 빅데이터를 근방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트렌드에 관해서 도출한 이 회사가 부각되고 많은 전문가들이 많이 참고를 많이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크립토 퀀트 이 회사가 괜찮은 것 같은데, 한국분이 대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오늘도 말씀드리는데, 노란색 선이 거래소에서 바깥으로 빠져나간 비트코인 양, 그러니까 큰 고래 지갑에 있는 그런 어떤 비트코인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매매가 돼서 환전돼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되는 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코인을 사려고 하고, 거래소에 있는 고래들 지갑에서는 비트코인이 OTC에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되게 이게 극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거래소엔 지금 비트코인 C가 점점 말라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 차트 보이시죠? 그리고 파란색은 가격을 말해주는 거고, 역행해서 완연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도 마찬가지로 OTC 마켓에서는 지속적으로 코인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완만하게 상승세를 지금 그리고 있는 시점이다. 뭐 전반적인 게 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보실 때 웨일 알럿인가 하는 트위터가 있거든요. 아마 그걸 그냥 영어로 치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보통 보면 큰 급락세가 있거나 변동성이 되게 커질 때는 요런 어떤 특정 코인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든가 뭐
XRP라든가 이런 코인들이 움직임이 거래소 쪽으로 많이 진입이 돼요. 현물에서 시장을 폭락시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움직임 자체가 없어요, 현재.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냥 비트코인이 C가 계속해서 이제 말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 말이 아마 맞을 거예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1,000달러에서 13,0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폭락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편으로는 별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우리 대중은 되게 지금 무감각해져 있어요. 코인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비트코인에 국한된 얘기긴 하지만 코인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올랐는지 몰라요. 무감각해. 서서히 데워지는 물에 뜨거워지는 걸 느끼지 못해 삶아져 버리는 냄비 속 개구리. 아마 아실 거예요. 가격이 내려갈 듯 하면서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되게 장기간에 걸쳐서 횡보도 되게 오랫동안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10,000달러 위에서 머무른 지가 3개월이 지났어요. 15,000달러, 20,000불 식은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올라간 가격에 되게 둔감해져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이. 근데 어쨌건 그 에너지가, 비트코인 쪽으로 갔던 에너지가 분명히 알트코인 쪽으로 몰려올 초입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 대중은 지금 가격이 10,000달러 이상에 머물러 있음에도 무감각해져 있다. 그러면 나중에 20,000달러가 넘어가도 우리는 지금 이 냄비 속의 개구리같이 뜨거운지 모르고 불장인지 모르고 아마 그렇게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사람 심리를 교묘하게 이제 그렇게 만든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바이낸스 마켓 같은 경우 보면 이게 파일 코인인데, 보통 코인이 런칭이 되면 이거 급상승을 했다가 그 다음에 급하락을 많이 시켜요. 근데 파일 코인은 특히나 욕을 많이 먹었던 이유가 디지털 커런시 그룹도 이제 개입이 돼 있고, 특히나 이제 아크 인베스먼트라고 주식시장에서도 내노라는 큰 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DCG보다 훨씬 현물 경제에선 큰 투자 자산 VC일 경우도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파일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렸죠. 진폭이 있어도 되게 클 거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웬만하면 접근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자, 보세요. 180달러에서 22달러까지 10월 23일까지 내리 찍어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한 이틀 만에, 자 보세요. 이틀 만에 37달러까지 만들어버려요. 21달러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제 떨어지는 중간에, 특히나 20달러 초반에 아마 손절하고 나간 사람이 되게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 알트코인 중에도 펀더멘탈이 되게 강한 코인들 되게 많아요. 제가 드렸던 그런 코인들. 자, 이게 그냥 장난으로 이루어진 이 시세일까요? 코인 시장이 이렇게 세력들이 장난을 많이 펴요. 호재가 나온 거는 분명 사실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이렇게 조작질이 난무하는 게 사실 코인 시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코인이 지금 이렇게 바닥까지 있다고 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세력들한테 말려버리고 내 물량만 그냥 뺏길 뿐이야. 제가 말씀드렸죠. 플립사이드 크립토에서 등급을 확인하시고, 객관적으로 등급을 확인하시고, 개인들한테 묻지 마시고 거기서 등급을 확인하시고, 비전이 있나 포텐셜이 있나 확인하시고, 제미니 거래소에 상장돼 있나,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어떻게 그 코인을 바라보냐, 기사를 몇 개만 찾아보셔도 대충 큰 그림 내에서 그 코인이 향후에 어느 정도 시세 진폭이 있고, 이게 보유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그냥 버려야 할 코인인지 판가름 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쨌든 이 코인이 저장성 코인이 움직인다는 얘기는 제가 이더리움 2.0이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 현재의 추세라는 거, 그런 걸 이제 보시면 되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클래식이 지갑이 잠겨 있어서 시세 진폭이 못 가는 건 사실이긴 하지만, 분명히 이 친구들이 움직이면 알트장도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비트코인부터 알트코인도
다시 제자리 걸음, 지금 갈까 말까 하다가 다시 제자리 걸음,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있는데, 이 고양이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뒷걸음질 쳤다, 결국에는 이렇게 점프해서 이 링을 돌파하기 위해서,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을 지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찰리 브라운 너만의 그냥 뇌피셜이다, 너무 긍정적인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저한테 말씀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건 뭐 개인의 판단이니까. 근데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폭락장을 일으키기 위해서 뒷걸음질 치는 게 아니라 도움닫기 해서 한 발자국 크게 멀리 뛰기 위해서 지금 준비 작업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인덱스가 지속적으로 지금 까져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으로 바꿔야 되나, 내가 잘못 선택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을 거예요. 근데 보통 포트폴리오를 짤 때 제 예전 영상을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신규 투자자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코인에 몰빵하시는 경향이 되게 커요. 블로그에서 뭐라고 떠들면, 그리고 유튜브에서 뭐라고 떠들면, 근데 포트폴리오를 짜실 때는 비트코인을 최소한 못해도 33%, 그리고 알트코인 33%, 그리고 현금화 33%, 좀 약간 공격적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알트코인의 비중을 조금 높이시고 비트코인을 얕게, 그리고 현금 비중을 더 줄이시고 이렇게 하시죠 보통. 근데 어쨌건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고 짜증나 하실 분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 안 올라가? 지금 상승장인데 비트코인만 올라가고 왜 알트코인은 계속 죽는 거야?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게 그래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라갔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13,300달러 찍고 지금 종종 장세에 있지만,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은 횡보하는 구간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오고 알트코인이 그때는 시세 진폭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클 가능성이 높아요. 한 번 올라갈 때 뭐 10%, 15%. 그래서 알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근데 알트코인도 알트코인 나름이죠, 사실은. 알트코인도 알트코인 나름이라는 거를 항상 분별해서 판별하시면서 포트폴리오에 이제 넣어두시고 이렇게 균형을 맞출 거라 생각을 하고,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은 사실 일을 같이 해서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 그 가상자산 시장, 그리고 현물 경제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엮어서 이 두 가지 코인들이, 이 알트코인들하고 비트코인이 엮어서 인프라를 만드는 거지, 비트코인만 지금 가격 올라갔다고 그래서 비트코인만 독주하는 장세는 영원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영원히 올라가는 비트코인 없고 영원히 바닥에서 내리 찍어가지고 상승하지 못하는 알트코인은 없어요. 균형을 분명히 세력들이 밸런스를 맞출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프리미엄 싹 다 빼고 비트코인은 전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35%예요. 이더리움은 마이너스 71%예요. 더 올라가야 해요. 자, 그리고 XRP는 마이너스 93%. 이 친구는 3년을 이 가격대 계속 거의 머물렀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이제 힘들어가지고 패닉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XRP에 관해서 전문적으로 유튜브에서 정보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하진 않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에 있으니까 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시세 진폭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보짓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비트코인 캐시도 하포 때문에 지금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 장세 살짝 있는데, 이 친구도 제가 말씀드렸죠. 비트코인 사기에 부담스러우신 분이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캐시 가지고 있으면 되게 좋을 거다. 근데 하드포크인데 왜 안 올라? 라고 답답해 하실 분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하거든요. 코인 시장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나는 코인을 샀으니까 나는 벼락부자가 돼야 된다는 거에 관해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 시장에서 10배를 벌라고 하면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직장 가면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급여 날짜가 되면 급여를 직원들한테 줘야 된다는 부담감, 스트레스. 영업이익은 계속 줄고 있는데 접어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도 되게 많은데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가요?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가상자산 시장도 공짜는 없어요. 근데 인내하시고 이런 코인에 관해서 하나하나 분석해가지고 포텐셜을 보시는 사람들은 지금 제가 아까 파일코인 보여드렸죠. 파일코인 엄청나게 하락시켰다가 갑자기 47% 정도 상승을 시켰어요. 바이낸스 마켓을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렇게 갈 거야 아마.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걸 보시면 되고 다 보세요. 라이트코인도 올랐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84%예요. BSV는 마이너스 58%. 저는 BSV가 지금 상승해서 그걸 시그널로 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BSV는 제가 안 치는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페이팔 관련해서도 발표된 코인들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이렇게 발표했죠. 근데 BSV는 사실 들어가긴 하겠지만 모건 클릭 자산 운용사하고 그레이스케 자산 운용사 포트에 없으니까. 그리고 제미니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 이 코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비추인데, 그리고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1%, 이오스 마이너스 88%, 트론도 마이너스 91%, 스텔라 루멘도 마이너스 91%. 다 괜찮은 코인들이잖아요. 그죠? 마지막 결론은 각자 이제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뉴스를 보실 때 중국에서 무슨 뉴스가 나왔다. 위에나하고 관련돼 있는 패그돼 있는 토큰만 허가를 하고 나머지 가상자산에 관해서는 불허하겠다. 다 전면 금지시키겠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게 팩트 뉴스인지 페이크 뉴스인지 그 이면에 있는 건 중국 정부에서 뭘 원하는지 그 뉴스의 핵심 맥락을 읽어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호재 기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거래소 간의 이동, 그리고 거래소에서 환전돼서 나가는 그 금액에 관해서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줄인다는 내용도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부정적이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되게 그런 하나하나 규제가 나와서 쌓여줘야 이 가상자산 시장이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 수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금 책정이 빨리 나와야, 세금 항목이 빨리 법적으로 그게 구현이 돼야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에 불장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거야, 내가 이런 말을 하면. 가상자산 시장을 올려주는 거는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세금 항목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어차피 양적 완화의 끝이 보이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CBDC를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걸로 찍어내고 CBDC를 구현해서 또 다른 하나의 안전판을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페이크 뉴스와 팩트 뉴스를 잘 구분하셔야 되고, 비트코인에 대한 급무너짐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매우 낙관적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 시작할 때부터 저도 이 생각으로 금은을 팔고 저는 암호자산에 올인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은 아마 피부로 느낄 정도까지 그렇게 시세적으로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앞으로 10년을 보고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한번 봐라. 리얼비전의 라울팔이란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차트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금은비하고 비트코인 그 비율에 관해서.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거는 비트코인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상자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투자 그룹 중에는 가장 큰 자금과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인맥들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있는데, 여기 글렌 허친슨이란 분이 여기 이사로 있다는 자체가
사실은 이미 방향성을 정해놨다라고 전 생각을 해요. 금은이 아니라 왜 가상자산인지,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이 사진이 여기 포진돼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하고 관련돼 있는 예전에 이제 그 연방준비은행의 전 총재였었던 두 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아마 확신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 채널에다가 문의를 자꾸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저께도 이제 제가 그 댓글을 보니까 뭐 컨텐츠 협의? 뭐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제가 유튜브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도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 채널에서 무슨 코인을 말씀드리거나 무슨 어떤 다른 콘텐츠하고 뭐 협력해서 뭐 어떻게 한다거나 이럴 생각이 저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뭐 유명세를 타서 어떻게 하겠다 이럴 생각이 있어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까지 샬리브랑이었고, 불안한 시장 장세에서 너무 불안해하지들 마시고,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만 올라가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겠지만, SV의 상승세가 나왔다, 그 시그널을 보면서 뭐를 움츠려들었던 알트코인도 뭐 지금 진폭이 많이 없긴 하지만 일단 뭐 파일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스토리지 저장성 관련한 코인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서서히 이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훈풍을 서서히 몰고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